지금 그 이어폰 헤드폰 음향에서 이 페이지가 있잖아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사실 음향을 처음 접하신 분 아니면 스피커 이어폰 개발하시는 분도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관을로 듣다가 쑥 빼니까 저음이 안 나더라. 그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다 알죠.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음향이 사실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걸 원리를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수학이 들어가요. 그게 어려운 거지. 예. 하늘이 왜 파랗습니까? 그 보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뭐 스캐터링이 어떠니 해가지고 뭐 주파수의 사승에 비례하니 많이 이런 식의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음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산란 배울 때 다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일정 변이가 일정해지면 음압이 일정해진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라우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일정해지면 안 되고, 내가 그 저주파수 쪽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일정히 12dB씩 커져다, 옥타브당 12dB씩 커져야 돼요. 옥타브는 2배예요, 2배. 그렇죠? 예를 들면 100Hz가 예를 들면 100Hz보다 뭐 예를 들면 한 옥타브가 낮아져요. 그러면 50Hz겠죠, 그렇죠? 절반이니까 50Hz는 그보다 12dB가 더 커져야 변이가 12dB가 더 커져야 주파수상으로는 플랫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피커로 들을 때는 저음은 저주파수 우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변이가 기본적으로 커져야 된다고. 그리고 고주파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위터에서는 거의 안 보여요. 뭐 0.1, 뭐 0.01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귀는 굉장히 따가운데 안 들리는 원리가 그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아까 그 원리입니다. 근데 적당하게 누움이 생기는 거 있죠. 리퀴지가 생기는 같은 경우는 그 중간쯤 12dB 옥타브로 빠지는 게 아니고 6dB 옥타브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 양도 내가 그 메쉬 같은 걸 어떻게 달아요? 공기의 흐름 속도를 조정해주는 메쉬를 달아서 다 조절해가지고 실제로 다 튜닝에 들어가요. 그래서 헤드폰 만드시는 분 한번 뜯어보세요. 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데 메쉬로 다 빙빙 붙여져 있어요. 이것도 그게 다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다 떼버리면 있잖아요. 소리 진짜 이상해져요.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자, 메쉬 있는 데다가 전부 다 껌딱지로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음이 엄청 커져요. 왜? 프레시엄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우리가 라우드 스피커 있죠. 라우드 스피커라는 걸 재생을 해줄 때는 다이나믹 스피커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 공진점이죠. 공진점. 이 공진점 이상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타는데 이것만 우리가 원한다고 이 부분만. 가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얘가 이제 진동 질량 때문에 더 이상 가속이 안 되는 구간이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고음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밑에까지 있잖아요. 공진점 위를 쓰는 거라고.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에는 공진점 아래를 써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기본적으로 하이 튜닝이 돼 있어요. 우리가 계층용 마이크로폰이 있죠. 그거는 보통 F0가 우리가 20kg까지 재는 그 마이크로폰이다 그러면 보통은 F0가 40kg, 50kg 형성돼 있어요. 그 밑에만 쓰는 거라고. 그게 콘덴서의 원리고 다이나믹은 공진점 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 튜닝 방식이에요. 그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공진점은 기본적으로는 안 써요. 근데 마이크로 스피커라든지 TV 스피커 같이 해가지고 이게 여기 좀 아까워. 이게 굉장히 운동 잘 되는데 이걸 쓰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저걸 좀 이용하자고. 이거는 굉장히 여기는 지금 불안한 대역이죠. 지가 막 공명을 일으키는 이런 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안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저음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부터 탁 잘라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는 게 좋거든요. 이제 이게 제어가 안 된, 소위 말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이렇게 저음까지도 이제 쓰는 거죠. 어쨌든 공진점 이상을 쓰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나믹 스피커고요. 근데 헤드폰은 이게 아니에요. 헤드폰은 이 공진점이 우리가 듣는 대역 내에 있어요. 예를 들면 커널형 2.5, 3km 정도 있어요. 특히 커널기 쪽으로 가면. BA 뭐 2웨이, 3웨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보통 2에서 3km 있죠. 왜냐? 아까 3km가 잘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DF EQ든 MPF EQ든 3km가 붕 솟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km가 잘 나와야 돼요. 근데 플랫하게 설명하면 안 되고 3km가 잘 나오고 설계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F0를 3km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걸 3km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다고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바깥에 있는 더미헤드로 재가지고 아까 그 실선 따라가고 점선 따라가게 설계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려면 이게 설계 방식을 굉장히 고도하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스피커 설계하듯이 이어폰을 설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뭐냐? 절대로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스피커 같은 좋은 소리는 나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환경도 안 좋고 그 자체가 절대 좋은 소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리 BA 할아버지 기술이 나오더라고 해도 스피커만큼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교육 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게 뭐 좋다고 하지만 이게 진동판이 뭡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진동판이 뭐예요? 이어폰, 헤드폰 진동판? 필름이에요, 필름. 가자봉지, 가자봉지. 비닐로 떨어가도 소리 좋게 나겠습니까? 비싸다고 그러면 뭐 티타늄이니 뭐 베릴륨이니 이런 걸 써가지고 뭐 트위터 그렇게 좋은 특성을 주려고 왜 그런 거 왜 하겠어요? 스피커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이어폰, 헤드폰에서는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BA가 그래도 안에 알루미늄 들어갔어요. 알루미늄이. 이 금속이라고. 그래서 좀 고음이 좀 잘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소리가. 나중에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불꽃쇼를 하고 있어요. 뭐 분수쇼처럼 진동판이 거의 개판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깊이는 안 들어갈게요. 2일 교육까지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뭐 헤드폰 설계 교육 같으면 굉장히 깊이 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제어를 하고 예를 들면 스피커 할 때 뭐 댐프를 어떻게 얼마만큼 넣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깊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서는 내가 여기 이어폰, 헤드폰 회사라고 하면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알면 머리가 터져버릴 거예요. 이거 디퓨즈, 뭐 FF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요. 근데 이제 라우드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이상적인 거 평탄한 주파 특성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평탄한 걸 원한다고. 너무 좀 지저분해졌네. 지우겠어. 네, 이렇게 평탄한 걸 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평탄한 걸 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상적인 헤드폰의 주파 특성은 이게 예를 들면 까만 선으로 가면 프리필드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점선으로 가면 디퓨즈 필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무슨 말이라고 내가 청감적으로 들으면 이 스피커는 음질이 같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제 음장이 뭐 이게 앞쪽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자유 음장을 기준으로 할 거냐 확선 음장을 다루는 것밖에 없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성이 이렇게 돼야 획 뺏기면 스피커랑 똑같이 들리게 된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제 웨이도 영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간단히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길이가 아까 한 2.5cm 정도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관이라고. 근데 관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있잖아요. 사람 소리의 방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순히 어느 방향을 들어오더라도 이 관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을 통과하면 여기서는 3km 부근이 이렇게 한 10dB 정도 부스트가 되는 걸로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쪽 귀는 뚫려 있고 이쪽 귀는 뚫려 있고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 요거랑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압력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공지는 압력은 요렇게 처음에 간다고 그렇죠? 이게 압력 프레셔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여기는 무조건 압력이 높아야 되니까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압력이 릴리즈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죠. 이게 이제 아까 3kg, 9kg, 15kg라고 3, 2는 3, 3, 3은 9, 3, 5, 15 4분의 1 파장의 홀수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바운더리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3, 2는 3, 3, 3은 9, 3, 5, 15 근데 완전히 이게 고막이 있잖아요. 딱딱했다 그러면 까만색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하드하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이제 고막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파란색으로 오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방사 임피던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엔드 코렉션이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악기 같은 거 만들어줄 때, 팸플러 만들어줄 때 보면 4분의 8장 길이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짧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딱 그 주파수가 나와요. 엔드 코렉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정치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보통 3kg가 나온다. 9, 15. 근데 나중에 이어폰, 헤드폰 특성에 보면 9kg는 이렇게 많이 안 떠요. 실제로는.
그 안 뜨는 이유가 아까 이게 맞고 들어가는 거, 콘차 이게 맞고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9km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얘는 요 관 때문에 커진다 그랬잖아요. 요 때문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관 때문에 이게 커지는데 이게 맞고 들어가는 게 있다고 이렇게 다 맞고 들어가겠죠. 이게 보면 그렇죠? 다 맞고 들어간다고요. 이 맞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게 다 거의 보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3하고 15만 거의 남아요. 근데 이 맞고 들어가는 게 어떤 사람이 기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9kg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kg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1kg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kg, 11kg 두 개 다 죽는 사람도 있고 개판은 고분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9kg가 뜨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패턴을 떠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특히 3이 6, 9에서 훨씬 많이 크죠. 그 이유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콘차가 이렇게 나팔로 모아주는 게 그렇죠. 안테나처럼 생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많이 커져요. 이거보다 나중에 더 많이 커져요. 실제로는 나중에 요렇게 가게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는 웨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콘차 영향을 빼버렸거든요. 콘차까지 더해주면 이건 더 많이 올라가게 돼서 이렇게. 그쵸? 꽃갈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꽃갈이 이게 키운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싱 6dB, 오클루전 영향이 아까 길을 막으면, 이건 뭐냐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폰을 들으면 스피커보다 더 크게 들어. 스피커보다. 왜 그럴까라는 거지. 나는 크게 듣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실험을 해봤어요. 보면 헤드폰을 좀 더 크게 들어요. 한 6dB 정도, 8dB 정도 사이로.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심리 영향적인 이유가 있고 음악을 많이 전공을 한 사람, 초보자 달라요. 많이 전공을 하면 할수록 듣는 폭이 줄어들어요. 스피커로 들으나 지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보면 있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느끼기는 같은 거예요. 스피커로 듣고 소리 크게 볼륨 조절 해줬어요. 헤드폰을 듣고 볼륨 조절 해보라 그러는데 좀 더 크게 듣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 그 크기를 느끼기 위해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심리적인 이유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초보자일수록 또 뭐 10dB 이상 차이 나다 나중에는 뭐 3dB, 2, 3dB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크게 듣고 있네 이렇게 어느 정도 아니까 음악에 대해서 좀 조회가 있으면. 근데 그 이유가 심리적인 이유 빼고 물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그게 바로 막기 때문에 그래요. 막아버리니까. 이 막아버리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저주파수 노이즈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몸에 떨림이라든지 있잖아요. 이제 심장 뛰는까지 들려요. 길을 막고 있으면 막아버리면. 그런 것들이 소음이 증가되죠. 그렇죠? 뚫렸을 때보다 소음이 증가되니까 그것보다는 소리를 더 크게 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마스킹이 되겠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듣는 그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아주는 효과는 저주파수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가수들이 음을 잡을 때 보면 저주파수 랄랄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화음을 맞춰줄 때 보면 3도함에도 5도함에도 맞춰줄 때 음을 잡기 어려울 때는 막고 하면 지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높은 음을 내면 안 돼요. 다 저주파수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막으면 저주파수가 소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막아지니까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더 마스킹 시키기 위해서 더 큰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아줄 때는 더 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습관적으로.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로 오클루전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뚫려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막아버리면 있잖아요. 요 사이가 있잖아요. 거의 뭐 100Hz는 60dB까지 증폭이 돼요. 빠져나가던 게 다 갇혀가지고 막 엄청 증폭이 생긴다고. 그게 특히 어디? 이게 본 컨덕션 있죠. 이게 뼈로 전달된 소리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침 꼴딱꼴딱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 이런 것들. 특히 완전히 길을 막은 이 경우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커널 이어폰 이런 거 막아보면 완전히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터치 노이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게 본 컨덕션을 해가지고 공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고체를 타고 들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저 안에서 다 잘 들리는 거예요. 이제 옷 쓸리는 소리. 내가 턱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클루전 이펙트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헤드폰 있잖아요. 노멀하고 클 때 두 개 들어봐라 그랬어요. 각각의 장르별로 헤비락, 뭐 칼립소, 클래시컬, 라틴 아메리칸 이런 음악을 가지고 해보니까 대부분들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헤드폰이 90일 때 라우드 스피커는 83이잖아요. 그렇죠? 7dB 정도 커지죠. 이것도 또 크게 들을 때 이거는 98인데 이거는 또 90이죠. 일반적으로 한 6에서 8dB 정도 크게 듣는다. 이게 음악 전문가 그룹일 때 이랬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빨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는데 나는 이게 사실 이게 제대로 실험했는지 굉장히 사실 의문이 많아요. 내가 안 해본 건 나는 다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좀 크기는 클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절대적으로 628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심리 영향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그래도 뭐 믿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건 다 심리음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리음향은 원인은 없어요.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 그렇더라. 그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 알려고 뇌파 촬영하고 페르벨지 MRI 촬영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결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더라는 거지. 그게 듣더라. 그래서 심리음향을 공부를 할 거예요. 심리음향. 오해는 진으로 조금 빨리 나갈게요. 심리음향. 심리음향은 사람이 소리를 어떻게 듣지? 결국은 사람이 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밖에 없는 거, 실험을 해보고 그렇더라. 원인은 몰라. 그냥 그래. 사람의 왜 등층과 곡선이 이렇게 나오나요? 실험해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mp3 코덱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걸 아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대충 원인도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지만 그 조물주가 아닌 이상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더라. 이빨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실험해보면 나는 안 그래. 그럼 그건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는. 자, 주로 정치 실험법을 사용한다. 뭐 어떤 학문적으로 수식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 주관적인 응고부터 봅시다. 우리가 주파수 오르죠. 그렇죠? 주파수 오르면 여기는 많이 안 나온 게 많으니까 조금 더 넣어놨어요. 그냥 보세요. 이 자료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 중으로. 오늘 사진하고 이런 거 사진하고 다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그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100Hz, 200Hz 막 20에서 20000Hz까지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로축이라고요. 그럼 서브젝티브 피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피치. 음악하는 사람은 프리퀀시라는 얘기 나서 다 피치라고 쓰지. 그렇죠? 음성하는 사람도 다 피치라고 그래요. 피치 디텍션하고 막. 그 사람은 프리퀀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면 다 피치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피치라는 것들은 서브젝티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1대1로 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뭐 한 옥탑을 맞춰봐. 그러면 주파수로 한 옥탑으로는 2배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에 2배니까 200Hz 딱 맞출 것 같죠, 사람이. 100Hz 내주고, 야, 200Hz 맞춰봐. 200Hz 맞춰보는 게 한 옥탑 올려봐. 그럼 200Hz는 어느 정도는 가요. 평균적으로 보면. 200에서 내주고 한 옥탑 올려봐. 그럼 400. 피아노로 치면요, 밑에 라. A4가 440이잖아요. 높은 남 해가지고 수능을 해가지고 주파수 발진까지 높은 남 내보라 그러면 880을 갈 것 같아요? A5로? 절대 못 가요. 대부분들은 그보다 높게 가. 그러면 880을 내주면 거기다 또 내가 한 옥타브 위로 해봐. 그러면 8이니까 1086, 1600, 1700 가까이 나오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갈 것 같아요? 보통은 2000을 넘게 해줘요. 그만큼 사람이 주관적으로 옥타브를 내라고 맞춰보라고 하면 완전히 틀려요. 그런 실험들을 게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청감적으로 듣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것도 좀 이야기해 줄 거예요. 왜냐? 이거 이어폰 헤드폰은 뇌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요. 다 여기서 듣기 때문에. 음상도 참 머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요. 이게 T1이 있어요. 어떤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보다 내가 한 옥탑을 내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2배 내보라 그랬어요. 2배를 맞추면 내가 예를 들면 100Hz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100Hz 쭉 내주면서 한 옥타브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옥타브가 뭔지 일단 가르쳐야 되겠죠. 음악으로 치면 뭐 높은 도, 높은 라 이런 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결과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의 높이를 갖다가 프리퀀시라 그러지 않고 멜이라 그래요. 멜. 피치라 그러고 피치의 단위를 멜이라 그래요. 멜 처음 들어봤죠? 멜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멜의 기준은 125Hz예요. 125Hz는 주파수하고 멜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125멜은 125Hz랑 같은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2배씩 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으로 2배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0이 되겠죠. 주파수 수용이 난다 그러면. 그러면 멜도 대부분 10명 수준의 평균을 내면 대부분 250멜로 가리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50에서 500을 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500까지는 정확하게 거의 맞춰요. 일반인이든 트레이닝 된 사람이든. 근데 내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500에서 있잖아요. 500Hz에서 한 옥타브를 높여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0을 절대 못 가요. 1100, 이거는 1140. 이 정도로 올려줘야 한 옥타브 같은데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한 옥타브 올려주잖아요. 그럼 2000 얼마 돼야 될 거잖아요. 그 5000까지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사람은 그 주관적인 그 음의 높이에 그렇게 주파수 분석기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높은 쪽으로 있잖아요. 고주파수 쪽으로 가면 음을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순음일 때, 이게 순음일 때, 사인톤 하나만 해줄 때 이야기해요. 복합톤일 때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피아노 같은 거 맨 높은 쪽에 가보면 이게 뭐 피아노가 A0부터 해가지고 A1, A2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맨 높은 쪽 가보면 4, 5kHz밖에 안 돼요. 펀더멘탈이. 더 높은 것들은 띵띵띵 소리 나는데 이게 높은 띵이 낮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높은 건 아예 안 만들어요. 그 별로 사람이 피치로 일지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모닉스는 뭐 2만 헤르츠 더 이상까지도 있죠. 저 펀더멘탈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있다. 왜 이럽니까? 몰라요. 사람이 기억을 해. 두 번째, 이제 음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그 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100Hz를 내줘요. 100Hz를 내주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100에서 104,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 높이를 점점 바꿔주는. 지금은 알 수 있죠. 하면 높아지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1000Hz를 내주고 있잖아요. 1004Hz를 해가지고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몰라요. 사람이 그만큼 그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00Hz 같으면 1007Hz 정도 바꿔줘야 있잖아요. 바꿔줘야 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004Hz 내주면 앞에랑 뒤랑 똑같다고 느껴요. 그만큼 차이를 인식을 못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멜로디일 때 그러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내주면 전혀 다른 비트가 생기기 때문에 전혀 그 1Hz도 느낄 수 있어요. 동시에 낼 때는, 하모닉으로 내줄 때는 이거는 멜로디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내주고 저거 내주고 저거 내주고 저거 내주고 있잖아요. 색으로 치면 색 카드를 두 개 동시에 보면서 이 두 개 차이가 있냐 보는 게 아니고 1번 색 내주고 2번 색 내주고 차이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 물어보면 이 뒤에 그래프가 나오는데 0.007F 0.7%가 나와요. 일반적으로 500Hz 이상에서는. 그러면 1000Hz라고 보면 1007 이상이 돼야 음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1000 내주고 1007 바꿔두잖아요. 그러면 바뀌었나. 평균적인 거니까. 긴가민가. 그 다음에 500Hz 밑으로는 이제 뭐 100Hz다 그러면 103.6Hz 정도 돼야 좀 바뀌나? 이렇게 되겠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멜로디에서는. 자, 그래서 이거는 심리음악적 음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음높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기저막 있잖아요. 그죠? 기저막에서 어느 쪽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공간 필터링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하는데 총 3.2cm라고 그랬죠. 쭉 피면 쭉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게 나눈창 통도 두드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쪽이 고주파수라고 그랬고 저 멀리가 저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메일로 치면 2400메일로 해가지고 촉촉촉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24개 정도로 이렇게 24등분으로 해가지고 느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분 옥타브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정도.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소리 크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내가 60dB 소리를 내줘. 똑같은 2kH인데 있잖아요. 2kHz 톤이야. 여기서 2kHz? 2kHz 있죠? 60dB로 내주고 90dB로 내줘요. 근데 2kHz 톤 있잖아요. 이게 1kHz니까 이거보다 이게 2kHz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60을 내주든 90을 내주든 똑같이 들어요. 근데 1kHz 톤 있잖아요. 이걸 똑같은데 소리 크기만 개인만 달리 해가지고 60, 90이 되려면 있잖아요. 10센트씩 줄어드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이 줄어들죠. 10센트. 그 다음에 200Hz 내주면 있잖아요. 18센트나 줄어들어요. 이 센트라는 말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로그 스케일인데 우리가 반음 있죠. 반음. 피아노에서 도에서 도샵. 예. 한 옥타브가 12개 있잖아요. 그쵸?
하얀 것만 까만 것만 다 세보면 12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개 나오는데 평균율로 조율했을 때 피아노라고 보면 돼요. 이 둘 사이가 반음이라고 그러고 반음은 약간 6%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2의 12분의 1승, 2의 12분의 12승이면 되면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렇죠? 한 개 사이에는 예를 들면 1000이다 그러면 1000이면 도다 그러면 도시압은 1006Hz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100등분을 한 거예요. 그게 한 개 1센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이거는 소리가 커지면 2000Hz보다 낮은 주파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음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잖아요. 이전보다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지면 소리가 주파수가 높은 것처럼 느껴요. 왜 이렇게 느끼냐? 알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있잖아요. 작게 들을 때보다 크게 듣는 거 있잖아요. 90dB 정도 크게 들으면 이게 주파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더 많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낮은 음은 더 낮게, 확실히 낮게 하고 높은 음은 더 높게 느껴지는 거니까 주관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심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수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을 때는 원래 그게 재현되는 곳하고 같은 레벨로 듣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를 듣는다 그러면 오케스트라 실제로 홀에 갔을 때 그 정도 수준을 듣는 게 좋은 거고, 그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볼륨을 줄여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 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저음은 더 이렇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주파수가 주관적으로 좁혀진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크게 들으면 넓어진 것처럼 들리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크게 들으면 좋은 거지. 너무 크게 들으면 그렇고, 적어도 실제 녹음된 공간, 내가 락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크게 들어야 되는 거지. 홍대 클럽에 가서 음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심리명적인 부분인데요. 미싱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토레이션 오브 미싱 펀더멘탈 플레임은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음이 없어져 버리는데도 기본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낮은 첼로 음악인데 내가 지금 요만한 이 스피커로 가지고 듣는다고 볼게요. 이거는 한 600Hz 이상밖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A2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이거는 비올라 소리고요. 첼로 소리고 이거는 기본 주파수가 얼마나 다 아는 거지. 실제로 여기서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얘가. 이게 날아가 버리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갑자기 예를 들면 여기다 녹음했는데 남자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내가 점을 확 깎아버린다고 여자 목소리처럼 들립니까 우리가? 그런 미친 사람은 없죠. 그럴 경우는 없다고. 펀더멘탈 피치가 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번 정도 이게 열리고 닫히고 하거든요. 여자 같으면 200번 한 옥타브가 높은데 그 밑이 확 잘라버렸다고 해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사람은 왜 실제는 없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 능력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없어지면 있잖아. 이게 펀더멘탈 이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한 2개 정도는 모르겠는데 한 3개 정도가 날아가 버리면 있잖아. 많이 날아가 버리면 찾기 좀 어려워요. 그냥 그 음이 소리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라라는 예를 들면 라라는 의미 알겠는데 이게 A0란지 A1란지 A2란지는 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날아가 버리면 저 음이. 요만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들으면 이게 진짜 얼마나 난지 조금 헷갈려요. 그건. 그렇죠? 예를 들면 A0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맨 이쪽이 A0잖아요. 그죠? 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A0 같으면 펀더멘탈이 20Hz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낮은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디지털 피아노다 그러면 스피커 허접한 거 달아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있다고. 어떻게 느끼냐? 바로 배음으로 가지고 그걸 느껴요. 배음으로 가지고. 배음 속에서 그게 다 있거든. 그게 바로 사람의 귀가 비선형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귀는 있잖아요. 예를 들면 F1, F2가 들어오면 이걸 갖다가 N배의 F1 플러스 마이너스 N배의 F2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합음이 만들어줘요. 컨비네이션 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 이 두 개에서 빼보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 두 개에서 빼보면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펀더멘탈이 없지만 위에 있는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기본음을 찾아내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맥스베이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맥스베이스. 그 다음에 SRS 애들 보면 SRS 트루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걸 이용하는 거죠. 미싱 펀더멘탈을 이용가지고 스피커를 만들 때 앞에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Hz 밖에 안 나오는데 50Hz를 내주고 싶어. 그러면 50Hz에 들어오는 시그널에 배음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들을 때 착각을 일으킨 사람은. FFT 분석에 되면 50Hz가 없는데 사람 느낌상으로는 그 50Hz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저음이 나오는 것처럼 하는 그런 기술이죠. 그거는 이제 옛날에 스마트폰 이런 데서 TV 인데 많이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근데 그 낮출 수 있는 거에 한 옥타브 정도 낮출 수 있어요. 그것도 크죠. 200Hz 밖에 안 나오던 스피커가 100Hz까지 갑자기 나와.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스피커가 클로즈드 박스 타입이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처럼 저음이 확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처럼 하나 거치는 건데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근데 다이나믹 느낌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냥 그런 착각은 불러일으켜요. 그런 게 있어요. 만사형통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는 기술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청각역치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청각역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주파수가 쭉 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소 가청 한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 가청 한계. 예. 이게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에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1kHz 톤을 쭉 내줘요. 모든 그 주관평가 실험은 기준이 1kHz 톤이에요. 1kHz 톤 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여기 작은 상태에서 있잖아요. 계속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좀 볼륨을 계속 높여주는 거 위로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거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들리는 지점을 갖다가 네가 딱 찍어 놓는 거예요. 몇 데시벨 이렇게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하는 것들은 이제 크게 해가지고 계속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줄여 나가서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점을 찍어보라 그래요. 그럼 그 두 개 사이에 이만한 갭이 생겨요. 그게 대한 평균치로 봐가지고 찾는 게 바로 이게 이렇게 1km 찾고 2km 찾고 3km 찾고 4km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찾으면 요 밑에 요 까만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최고 잘 듣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정도 물리적으로 10dB만 와도 들리는 게 하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쭉 그어보면 있잖아요. 저주파수는 굉장히 못 듣잖아요. 저주파수는 한 70 가까이 이렇게 가져야 겨우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 200Hz는 볼까? 200Hz 여기니까 이렇게 가면 이건 한 20dB 되면 들리기 시작한다고. 40Hz는 볼까요? 40Hz 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보면 한 50 정도 돼야 들리기 시작하죠. 굉장히 개인을 크게 해줘 들린다. 이게 바로 사람이 저주파수를 못 듣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저주파수가 달리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혈류가 돌아가고 뭐 자기 숨 쉬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리기 때문에 다 저주파수 현상이거든요. 그게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시끄러운 건 잘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리고 이 3, 4km 여기 제일 잘 듣죠, 여기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 길이 있죠, 길이. 요거 콘차 이런 것 때문에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배음 있잖아요. 이거 잘 듣고 이거 잘 듣고 이렇게 3배 되는 주파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대요. 또 고음도 또 못 들어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 막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달라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하나가 더 이게 보실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한 부분이 음악이 있잖아요. 음악은 보통 제일 큰 거는 100에서부터 제일 낮은 건 30dB 정도 이만큼 한 70dB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죠. 일반적으로 클래시컬 음악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테이프 레코드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테이프 레코드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보통 60dB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스터 테이프 있죠.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큰 릴 테이프에 넣고 그거는 70dB 정도 됐어요. 그러면 겨우 이제 이거는 커버가 다 된 거지. 여기까지 겨우.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자기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들을 때는 사실은 자기 테이프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비닐로 갈 때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자기 테이프 들어가는 순간 노이즈가 샥 깔리면서 그러면 좀 이따가 아무 음악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알잖아요. 그만큼 노이즈 레벨이 높은 거예요. 지금은 CD는 그거 없죠. 그냥 쫙 하다 나오잖아요. 그만큼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은 거예요. 노이즈 레벨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테이프 레코드를 가지고 녹음할 때는 클래식 녹음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큰 소리를 딱 빨간 점 딱 그 직전까지 잡아줘야
그 제일 낮은 소리를 녹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포르티시모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피아니시모가 손에 들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클래식 음악이 그랬고 락 음악 이런 것들은 다이내믹이 훨씬 넓잖아요. 그 때문에 옛날에 때는 테이프에서 녹음하기 정말 어려웠다고. 인위적으로 다이내믹이 줄여지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CD가 나왔네. CD는 SNR이 90dB 이상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녹음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위에 좀 헤드룸을 1, 2dB를 가져준다고 해도 녹음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좋아진 거죠. 녹음하기가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소리의 크기, 아까 주파수 있었잖아요. 주파수하고 피치는 그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랬죠. 주파수의 단위는 프리퀀시였고 그 피치의 단위는 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 크기에 따라서도 바뀌고 저주파수, 고주파수로 갈수록 막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소리 크기는 그러면 우리 소리 크기 그러면 우리가 뭐로 느낍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데시벨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시벨이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거 그대로 가져가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크다 작다 하고 그 소음기에서 나오는 데시벨 값하고는 뭐 그 비례하긴 하지만 같게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같이 가져간 게 바로 이제 라우드니스라는 개념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SPL, SIL이 있고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이 있고 그건 물리적으로 재는 거죠. 압력 센서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인텐시티 프로브 가지고 되는 게 이제 뭐 어쨌든 인텐시티 레벨이고 그게 이제 라우드니스 레벨이 있는데 그거는 폰이라는 개념을 써요. 폰 안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라우드니스 개념은 손이라는 게 있어요. 손. 이게 다 다르다고. 예. 그래서 있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재는 거하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음색, 음고, 뭐 음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음량도 그렇고. 그 매핑 관계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해보냐면 라우드니스 레벨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1kHz 톤을 내줘. 10dB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삑 내주고 다른 주파수 가서 이거랑 똑같이 느껴지게끔 100Hz 내주고 있잖아요. 네가 얘랑 똑같이 느껴지게끔 A 들어보고 이 정도 소리 크기 100Hz 부 소리 내가지고 그거랑 또 소리 같은 거 맞춰봐봐. 또 1kHz 들어보고 또 2kHz 내주고 또 맞춰봐봐. 또 3kHz도 1kHz하고 또 맞춰봐봐. 무조건 1kHz 맞추는 거야. 소리 크기를 주관적으로 네가 느끼기에 네 귀를 이용해가지고 맞춰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가 1kg죠. 그렇죠? 1kg 여기지 않습니까? 1kg를 가지고 20을 내주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40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20dB이겠죠. 그렇죠? 데시벨인데 예를 들면 40Hz를 볼게요. 40Hz는 얼마만큼 내줘야 돼? 쭉 올라가 보면 그렇죠? 그 60까지 올라가죠. 60dB 정도 내주니까 비슷합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다 재본 거예요. 10dB 간격씩. 그러니까 그 1kHz에서는 데시벨하고 폰이 똑같아요. 1kHz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130까지 쭉 다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등 라우드니스 곡선이라고 그래요. 일본어로 말하면 등천간 곡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하면 이퀄 라우드니스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이제 예를 들면 10폰 그래프, 이건 20폰 그래프, 30폰 그래프, 40폰이라는 말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근데 재미있는 건 보세요. 소리가 작잖아요. 그렇죠? 작을 때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뭐 아까 여기서 이거는 10이었는데 여기서는 거의 75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커져 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여기잖아요. 여기다 여기는 있잖아요. 걔보다 10바퀴 정도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소리가 크면 만삭이 전해가지고 뭐 다 귀찮은 거예요. 작을수록 편차가 굉장히 크는 거지. 이게 다 비선형인 거예요. 비선형.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잴 때는 마이크로폰이 그냥 플랫하고 있잖아요. 플랫하고 한 계층용 마이크로폰 그거로만 재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이크로폰을 이어폰, 헤드폰으로 절대 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엔지니어들도 그걸 몰라. 음향 엔지니어들도. 그 마이크로폰 가지고 재는 거지. 뭐 특수한 마이크로폰이 있습니까? 특수한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그거는 마이크로폰이라 안 그러고 이어 시뮬레이터라 그래요. 고막의 임피던스까지를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계층용 마이크로폰 바깥에 있는 거 있죠. 요만한 거 1인치짜리 이거 2인치짜리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커플러 이렇게 뭐 3D 프린터를 제대로 깎아가지고 헤드폰 kup출해가지고 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3차원 공간상에서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음압이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임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미칠 때 3차원으로 퍼져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거는 주파수 속성 플랫하면 되는데 딱 갇혀 있잖아요. 요만한 뭐 2cc, 3cc 공간 속에서 있잖아요. 공간 속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이크로폰이 어떻게 되냐면 고막처럼 플렉시블한 이런 것들이 재질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생긴 재질 같은 거 있죠. 이게 우리가 저기 쓰이는 무슨 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폰 철판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르겠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음향 임피던스를 맞추는 건데 그게 힘들죠. 그래서 다른 식으로 맞춰요. 옆에다 관을 만들고 옆에다 통을 만들고 링을 만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특성을 맞춰놓는데 그것도 딱 한 레벨 크기. 뭐냐? 여기서 보면 94dB 있죠. 90 있죠. 90하고 100 사이 있잖아요. 요 그래프만 맞춰놓은 이 그래프만 이렇게. 그걸 갖다 우리가 이어 시뮬레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 시뮬레이터는 반드시 94dB에서 재야 돼요. 다른 데서 다 틀리지.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같습니까? 이 그래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어폰 헤드폰 될 때 한 주파수를 떼라 그러는지 여기에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막하고 동작하고 똑같이 생긴 이어폰 헤드폰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비선형적인. 그냥 막 한 사람 고막 떼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무슨 뭐 옛날에 나치 시대 뭐 살아있는 사람 귀 떼가지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폰은 없어요. 이어 시뮬레이터가 그렇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자세한 거는 또 다음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스피커로 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놓쳐요, 그거를. 사실 스피커도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면 사실 그 영향은 있는데 이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임피던스가 별로 영향을 안 맺죠, 이게. 여기 압력 저기 있는 게 근데 이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건 영향인데 바로 딱 가다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빡 해주면 서로 같이 영향을 받아요. 이게 기계적인. 그걸 갖다가 이제 고막의 임피던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죠. 근데 뭐 녹음하고 하는 마이크 쓰는 사람 녹음만 완전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개념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측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보청기를 잰다라든지 이어폰, 헤드폰을 잰다든지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죠.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라우드니스 레벨이라는 것들이 폰으로 나타내는 거다. 폰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고주파로 가면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고 저주파로 가면 차이가 커지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폰이구나 하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또 비선형적으로 가요. 그 1kHz 40dB 이걸 갖다가 40폰이겠죠. 그렇죠? 1kHz 기준이니까 그렇죠? 이게 40폰인데 이걸 갖다가 1손이라고 표현해요. 1손. 이게 독일 말이라서 손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존이라고 읽어야 되는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스하고 즈 사이가 발음일 거예요. 이런 심리음향학적인 연구는 다 독일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돼요. 독일?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쯔유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심리음향학적인 제일 대부예요. 내가 이런 쪽으로 심리음향, 음악 심리, 심리치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유럽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양반이 옛날에 다 실험한 거 지금 실험들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실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등 라우드니스 곡선도 원래 그쪽에서부터 제일 연구가 제일 깊이 사실 제일 많이 됐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연구 안 한 건 아니에요. 벨레 이런 데서도 연구하고 다 하긴 했는데 깊이 있는 이제 체계적인 연구는 다 독일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40폰 1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수식이 나타내는 게 의미가 뭐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10dB이 크니까 사람은 2배로 느끼는 거예요. 그 수식이에요. 10dB 차이가 나면. 그래서 50폰이 되니까 뭐가 2손이 된다고. 2배로 느끼는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60폰이 되면 이거의 2배니까 4손이 되고 70 되면 8손이 되는데 그럼 80이 되면 그러면 9손이 되겠습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굉장히 큰 놈하고 그냥 주파수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는 있잖아요.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알 수가 없어. 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인계대역이라는 게 있어요. 인계대역. 인계대역이 뭐냐고 하면 이
어떤 주파수를 어느 크기로 내줘요. 그렇죠? 이 내주는데 이걸 갖다가 주파수를 대역을 넓혀줘. 굉장히 협대역 있잖아요. 막 치가 소리 나가 좀 대역을 넓히는 거예요. 그 넓힌 만큼 높이를 줄여도 되겠죠. 그래 에너지가 같아질 거니까. 그렇죠? 소위 말해서 면적 관계 맞추는 거예요. 면적 넓이만. 그렇게 하면 두 개는 사람이 이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높든 이 두 번째가 가든 이 세 번째가 이렇게 가든 네 번째가 이렇게 가든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주관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소리 크기가 똑같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많이 넓어지는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럼 소리가 커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는 그냥 면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데 점점 넓혀주니까 갑자기 사람은 소리가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아까 그 기점막에서 있잖아요. 기점막에서 이게 어느 한 부분을 떨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점만 뜨는 게 아니고 24개의 밴드패스 필터가 떨어준다 그랬잖아요. 24개를 그쵸. 물리적으로 떨어주니까 내가 그 한 지점만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같이 떨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둥 치니까 이게 33.2cm밖에 안 되니까 1km다 그러면 딱 그 한 지점 그 길이로 치면 0.001mm 그 길이만큼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주변에 같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24개로밖에 대표가 안 되는 거예요. 24개로. 그래서 그게 크리티컬 밴드라는 거예요. 24개를 떨어주는데 이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밴드도 이제 건드려 줄 거잖아요. 처음에는 넓어지면 어쨌든 아까 밴드 하나 있잖아요. 요 밴드 하나. 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들다가 좀 넓어지면 요만큼 들다가 이렇게 갈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것도 이제 건드려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크리티컬 밴드 두 개를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소리가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주파수 분해 능력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거랑 가장 유사한 걸 사람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3분의 옥타브 밴드랑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평가를 할 때 다 3분의 옥타브 밴드를 써요. 습관적으로. 이게 귀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3분의 1만큼 4분의 1은 안 맞습니까? 3분의 1로 가지고 하면 가청 주파수의 주파수 숫자가 31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싼 뭐 클락 테크닉 이런 거에서 보면 밴드 보면 딱 31개죠. 31밴드 EQ 쓰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건 안 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것도 많죠. 우리가 집에서 그냥 쓰는 것들은 보통 5개, 6개, 6밴드, 8밴드 쓰는데 아주 이제 프로들은 31밴드 쓰는 거죠. 그게 3분의 옥타브인 거예요. 31밴드 EQ라는 게.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십니까? 이게 심리음향이니까 아무 수학이 없으니까 별로 부담은 안 되죠. 계속 심리음향을 나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가상음상정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스피커가 여기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렇게 스피커 이런 색깔로 가지고 있긴 않겠지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동일한 시그널이 있잖아요. 또 노이즈에 그걸 갖다가 똑같이 해가지고 양쪽에 시간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이 내주면 음이 어디서 맺힙니까? 딱 여기서 맺히죠. 여기서. 그렇죠? 가운데서 맺힌다고. 이 부분에서 맺힌다고. 그렇죠? 왜 여기서 맺힐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소리 거기서 맺히지? 거기 스피커도 없는데. 나는 이것도 또 소리겠죠. 이제 지금부터 이빨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소리기 때문에 왜 거기서 맺힐까요? 예? 왜 거기서 정의가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청지 실험을 하는데 여기 맺히니까 여기 맺히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이제 그걸 하려면 이제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공학 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렇다더라.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주장한 사람 이름을 따서 뭐 하스 효과라고도 그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헛개비상이 가운데서 맺힌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스피커도 없는데 헛개비상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굉장히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실험을 해봤냐고 하면 이쪽 채널 있잖아요. 이쪽 채널을 내가 0.1mm, 0.2mm, 0.3mm가 딜레이를 걸어줬어요. 이쪽을 좀 늦게 내주게 해줬다고. 그럼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쪽을 가더라는 거지. 그게 이런 그래프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1ms죠. 그렇죠? 1ms가 가면 한쪽으로 다 치우쳐 버려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가 한쪽이 늦게 나오면
빨리 나온 쪽으로 다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웃기는 거는 2mm, 3mm, 4mm, 40mm, 50ms까지 딜레이 시켜봤자 계속 이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쪽에. 예를 들면 라이트 채널, 이게 R이라고 하면 라이트 채널로 이렇게 L이라고 보고 안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0ms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구분돼서 여기 들리고 이게 들려 이렇게 돼요. 구분된다. 그걸 갖다 우리는 에코라 그래. 에코. 따닥 이렇게 들리는 거지. 자, 다시 한번 1ms 밑에 있죠. 여기 1ms 있잖아요. 요 사이에 적히는 거는 이 둘 사이가 같이 일정 정도 같이 역할을 해가지고 헛개비상을 맺히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합산정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쵸? 그래서 합산정이 서밍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1ms부터는 아예 한쪽으로 아예 가버린 거죠. 이쪽으로. 그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행음 효과라고 그래요. 먼저 오는 소리가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두 개가 요게 기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얘가 기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행음 효과라고 그래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개가 이제 분리돼서 들리는 거죠. 두 개가. 이 음악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것들은 50ms, 80ms 뭐 이렇게 따라 다른데 어쨌든 거기부터는 이제 두 개가 분리돼서 쓰이는 거예요. 이런 거 설계할 때는 그래서 홀 설계할 때는 거 되게 잘해 주셔야 돼요. 초기 반사물 몇 미리세컨드 이내 들어오게끔 홀 설계를 어떻게 여기 다 있어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응? 여기 다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렇다.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모든 레코딩 테크닉, 홀 설계, 음향 설계 기본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믹싱을 할 때 맨 밑에 보면 이게 펜포시라고 그래요. 파라메트릭 포텐시오메트라고 그러나? 어쨌든 펜포시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걸 12시 방향으로 놓으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이 똑같거든요. 어쨌든 이게 모노로 하나만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모노로 들어와 가지고 얘를 갖다가 12시 방향에 맞추면 5대5씩 나눠 먹는 거 이렇게. 파워로. 그 다음에 이쪽을 반시 방향을 확 다 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일로 다 오겠죠. 이게 100%고 이게 0%고 이쪽을 확 다 제껴버리면 일로 다 오고 그 소리가 에너지 분배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근데 맞추면 가운데 오고 여기 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스테레오일 때는 그래서 스테레오일 때는 이 바깥으로 음성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나가려면 위상 장난을 쳐야 돼요. 버추얼 스피커 개념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이상 그것도 여기 나중에 여기 관련된 양기사의 시간차를 이용해주는 개념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음색이 나빠지면서 소리는 퍼져요. 부대감이 쫙 펼쳐지는 게 있는데 대신에 음색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하시는 분은 이런 장난 안 쳐요.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이런 뭐 특수한 용도 이런 용에만 쓰고요. 자, 이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이게 5.1 채널 패닝이에요. 옆에 있는 건 5.1 채널 패닝인데요. 똑같아요. 이 둘 사이에 이렇게 해주고 이 둘 사이에도 이렇게 해주고 이 둘 사이에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 둘 사이에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해가지고 헛개비상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측면 두 개 있잖아요. 이쪽은 헛개비상이 거의 안 맺혀요. 이쪽은 안 맺힌다고. 헛개비상이 안 맺히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실제 스피커를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 가보면 이렇게 측면에다가 스피커를 많이 박아줄 수밖에 없어요. 왜? 헛개비로 해가지고 측면에 소리를 맺힐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이쪽 센서가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으면 시간차고 크기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앞뒤 스피커로 가지고는 나중에 나오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측면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대감에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홀 설계할 때도 그렇고 스피커 배치할 때도 그렇고 측면 반사음이 중요하고 홀일 때는 그 이런 음장 프로세스를 할 때는 측면 스피커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 사람은 내가 옆으로 돌면 갑자기 달라고 내가 앞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센서 우리가 귀가 앞뒤로 있다 그러면 측면이 굉장히 잘 되겠죠.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거 귀를 만들 때 그냥 앞뒤 잘 봐. 옆에는 상관없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옆에 보고 싶어? 고개 돌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심리영향적인 부분인데 이거 너무 심리영향하니까 약장사 같은데 심리영향적인 부분인데 똑같은 시그널에 화이트 노이즈가 칙한데 이걸 똑같은 화이트 노이즈인데 파형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주파수 분석을 하면 똑같은 화이트 노이즈에 에너지가 똑같이 이 코릴레이션 정도라 그랬는데 코릴레이션을 갖다가
예를 들면 레프트 복사본을 라이트로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똑같은 걸 거잖아요. 그죠? 파형도 똑같고 주파수 똑같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딱 아까 가운데에 맺히는 거 스피커 가운데 있잖아요. 이 스피커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음이 여기 딱 맺히는 거예요. 지금 복사본을 갖다가 두 개가 똑같은 거 틀어주면 있잖아요. 근데 모노를 복사해가지고 스테레오를 샥 만들어가지고 들어주면 있잖아요.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은 있잖아요. 50% 0% 놔주면 있잖아요. 음이 나중에 분리가 돼요. 양쪽으로 쫙 모세기적처럼 음이 쫙 갈라져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이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연산 프로세서가 있어요. 코릴레이션을 낮춰주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둘 다 화이트 노이즈예요. 하지만 파형 자체가 좀 다르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낮아지는 쪽으로 하면 스피커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고요.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헤드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거 코릴레이션이 100%다 그러면 음이 여기 딱 맺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맺히는데 코릴레이션 낮춰주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간다고? 양쪽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이렇게. 음이 이렇게 가요. 소위 말해서 좀 답답한 감이 좀 없어져요. 이 가운데 맺히는 게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들거든. 내 이야기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바깥한테 사람한테 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해. 이어폰에 듣고 내 수준은 거기 다야.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눌러주고 바깥에 안 나가는 헤드폰 쓰면 돼요. 아니면 커널 이어폰이 최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답답하고 소리가 좀 자연스럽고 스피커하고 듣는 것처럼 같은 음상, 같은 음색을 다 맞추고 싶어. 그것 때문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가운데서 음이 맺히는 건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걸 갖다가 약간 신호 처리만 가지고도 좌우로 좀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쓰면 디코릴레이션 뭐 이런 뭐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를. 그래서 홀 설계할 때도 있잖아요. 홀 설계할 때 맨 가운데에 앉는 거 있잖아요. 제일 안 좋아요. 왜냐? 이쪽 반사, 이쪽 반사, 양쪽 끼가 있잖아요. 똑같게 들어오기 때문에 공간감부터 안 좋아. 눈은 즐겁겠죠. 가운데 있으니까 딱 이렇게 지휘자 딱 정면으로 지휘자 뒤통수를 딱 보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만 귀는 굉장히 안 좋아요. 조금 옆으로 가는 게 좋죠. 다음에 이제 마스킹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킹. 네. 큰 소리 때문에 작은 소리가 안 들린다. 그거는 마스킹에 대해서 굉장히 허접하게 아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어떤 이게 이는 소리가 있어요. 이는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죠. 근데 이게 이 주파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이건 아까 그 지적을 떨어주려면 그 옆에다 같이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위가 같이 24개밖에 안 되니까 넓게 반응을 한다고. 특히 그 점이 곰을 더 많이 반응을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아까 이게 오발 빈도로 통통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쪽이 고주파수라고 그랬죠. 저기 달팽이관 쭉 펼쳐줬을 때 끝이 쫙 저주파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주파수를 느끼려면 이걸 타고 가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죠. 끝에까지 가야 되지. 저주파를 느끼려면. 그러면 저주파를 느끼려면 고주파를 약간 영향을 미치면서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고주파가 마스킹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고주파수도 그러면 여기만 흔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안쪽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주파수로 가지고 저주파수를 마스킹 시킬 수 없는데 저주파수는 고주파수 있는 구간을 타고 지나서 저쪽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고주파수가 더 마스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래식 녹음할 때 보면 뭐 팀파지가 동동동 치면 바이올린 막 백날 쳐봤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냥 손만 오면 아픈 거지. 그러다가 얘가 이제 디케이가 되면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마스킹이라는 거예요. 마스킹. 그래서 이쪽에 고주파잖아요. 그렇죠? 이 저주파가 고주파수 쪽으로 꼬리를 더 많이 가져가도 이렇게 그렇죠? 이쪽은 좀 적고 그렇죠? 이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더 커지면 있잖아요. 더 많이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점 큰 거 대포 펑 소리 나면 뭐 새 우는 소리, 개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려. 그래서 그 펑 소리, 대포 소리 나면 기도 나중에 빙 소리 나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아까 이소골들이 한쪽으로 확 치우친 거예요. 다시 안 오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한쪽으로 눌러서 오니까 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 들리고 나면 계속 잉 소리 나죠. 이제 이게 그런 거 듣는데 이게 근데 우리가 이어폰, 헤드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스피커하고 굉장히 큰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어느 모 회사에서 질문한 거랑 비슷한데 왜 팀장님이 야씨 THD가 왜 이렇게 커? 아 이거 쓰레기 같은 이어폰, 헤드폰 버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들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THD가 음질을 다 말해줄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THD가 내구성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잘못 만든 거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음질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마스킹이랑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귀가 선형적이지 않거나 아까 비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계측기로 되는 THD 되는 것들은 마이크로폰이죠. 마이크로폰은 마스킹 특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만 딱 보고 바로 옆에 있는 1kg다 그러면 1kg만 보지 1.2kg는 안 보는 거예요. 1.1kg도. 근데 이거는 그냥 두리뭉실 보는 거고 사람의 귀는 두리뭉실 이렇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100Hz라고 볼게요. 아니 1kHz죠. 예를 들면 이게 100Hz짜리예요. 뭐 100Hz야. 그 밑에 이제 THD가 하면 뭐 2kg, 3kg, 아니 100Hz다 그러면 200, 300, 400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2차가 이만큼 있고 3차가 이만큼 있고 4차가 이만큼 있고 5차가 이만큼 있다고 봐봐요. 그렇죠? 근데 요 밑에 묻혀가지고 하나도 이게 안 들리죠 지금. 요 밑에는 묻혀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밑으로. 그렇죠? 하나도 안 들린다고. 아무 영향이 없어. 근데 이거는 보면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이만큼 크다고 요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THD 양에서는 한 20dB 차이 날 수가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10% 넘게 차이 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음질하고 다 똑같아 두 개가. 근데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고주파수로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좀 두개를 지어서 이게 지금 이 그래프. 근데 이게 15차 뭐 이런 거 요런 거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잘 들리겠죠. 그렇죠? 이거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있던 이렇게 큰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묻혀서 안 들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잖아요. 그냥 결정적인 두 가지를 해볼게요. 이게 다 작아요. 다 작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볼게요. 이건 다 들리죠 지금. 이 에너지는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1%도 안 되는 양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요 고주파가 지금 다 들리죠. 과연 이거하고 이게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THD가 굉장히 크겠죠. 이만큼 있는 거니까 이거는 THD가 뭐 20%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양이 워낙에 크니까 이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THD 보면 1%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작으니까. 하지만 요게 훨씬 더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거예요. 음질이 나쁘게. 마스킹 특성 때문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퍼셉추얼 하모닉 디스토션이라고 해요. 그냥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 THD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되는 거고 인지적인 하모닉 디스토션을 되는 게 PHD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되면 근데 그러면 THD 큰 게 문제가 없냐? 당연히 문제가 있죠. 되게 큰 거 뜨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스피커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고 내구성이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간다고. 근데 그게 음질하고 100% 연관이 있냐? 물론 이 나쁘면 일반적으로 나쁘고 가지만 그렇다고 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지. 그 이빨 샌덤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THD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2차, 3차 이렇게 다 나눠서 봐요. 짝수차, 홀수차로. 그래서 짝수차가 하모닉스가 크다.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비대칭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든. 스피커가 대칭적으로 운동이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앞으로 크고 뒤로 쑥쑥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는 나죠. 이렇게 한다고 소리 안 날 것 같습니까? 소리는 다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품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봐서 족치는 거예요. 그냥 잘못 만들었다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레이저로 가지고 다 이미 재고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마스킹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했죠. 6%, 2% 여기 있었구나.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이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6%가 올라간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마스킹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이거 들립니까? 없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2%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스킹을 걸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마스킹 걸었죠? 근데 이게 다 살아나 있죠.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음질이 나빠집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거보다 얼마만큼 작냐? 일반적으로 한 80dB 밑이에요.
이게 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귀에는 잘 들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 분석의 함정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FFT라는 것들은 굉장히 쓰레기 같은 사람의 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석 기법이에요. 주파수 레졸루션을 높여주면 타임 레졸루션이 나빠지고, 타임 레졸루션을 좋게지면 주파수 레졸루션이 나빠지고, 그게 FFT 분석에 우리가 말하는 뭐 리얼타임 어널라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나쁜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은 귀가 그렇지가 않아요. 두 개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웨이블리스라는 그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마스킹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아, 이게 마스킹을 고려해가지고 하모닉 디스토션을 볼 때, 이어폰 할 때 고려할 때,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일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어폰 헤드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돼지꼬리 땡 이렇게 해요. 아, 돼지꼬리 땡 이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 이게 디렉셔널 밴드라는 거고, 블라우트라는 사람, 이 양반도 독일 사람이에요. 예, 음향 쪽은 뭐 독일, 덴마크, 영국 이쪽이 초강세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까 내가 그 이야기했죠. 사람의 두 귀를 가지고 방향을 판단하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양기 시간차, 양기 크기차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간차. 근데 딱 가운데가 돼버리면 그 시간차 크기차가 없어져 버렸죠. 1, 2, 3 시간차가 없어지고, 이게 골 때리는 거라 그랬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오직 음색차로 가지고 앞뒤를 판단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스테레오로 녹음을 하면요, 그 패닝을 12시로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 차이 없이 이렇게 한 거 보면 가운데가 제일 음상 매치기가 제일 더러워요. 약간 다 떠버려 그래 이렇게. 녹음 많이 해본 사람 느낄 거예요. 실제로 그 스피커 놓고 놓은 거하고 스위칭을 해가지고 바꿔보세요. 음색이 바뀌면 이미지가 뜨는 효과가 생겨요. 특히 뒤는 더 심해. 뒤로 해가지고 스피커 뒤에 놓고 있잖아요. 판을 해보세요. 위로 다 떠요. 위로. 이만큼 뜨는 거, 이만큼 뜨는 거 다 이래요. 자기 머리에 HRTF가 딱 맞으면 뒤에서 가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지가 지 머리에 뭐 재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 오직 음색을 가지고 그 높이를 맞추는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라고.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음색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어디로 튀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땅으로 꺼지지는 않거든요. 위로 올라오는 거지. 심리적 인구도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땅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뜨죠. 그래서 이 블라우트라는 분은 무슨 실험을 해봤냐 그러면 스피커를 정중면에다가 여러 개 장치를 했어요. 그 스피커가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있고, 사람이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코가 이렇게 있고, 귀가 이렇게 있고, 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스피커 여기도 놔보고 여기도 놔보고 이렇게 다 놔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놨어요. 일단 놨고 나서 어떻게 해봤냐고 하면 헛개비로 다 달아놓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스피커는 앞에만 딱 놔줬는데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쏴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4.5kg, 5kg를 딱 쏴주면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느낀다고? 5kg를 딱 내줬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프론트 쪽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8kg, 9kg를 쏴주잖아요. 그럼 소리가 뒤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스피커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그 톤을 내주면 그렇게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스피커 여러 개 있으니까 나는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있잖아요. 스피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나오겠지 하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험하면 안 돼요. 다 쫙 박아놓는 거예요. 그걸 실험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260Hz에서 550Hz 대역을 내주면 있잖아요. 소리가 앞쪽으로. 그 다음에 2.5kg에서 6kg를 내주면 대부분 소리가 앞으로 많이 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700Hz에서 1.8kg 있죠. 1.8kg를 주로 내주면 소리가 왠지 뒤에 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에서 13kg 있죠. 이걸 자단히 잘 봐놔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소리가 뒤에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7에서 10kg가 나오면 소리가 위에서 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은 모르겠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전기 실험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디렉셔널 밴드. 위치를 지어주는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있는 모양이다. 어떤 특정 주파수가 되면 사람이 그거랑 무관하게 이게 바로 헤드폰하고 관련있어요. 헤드폰인데 10kg, 13kg가 소리가 좀 일도 크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리가 다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특히 정전형 고음 잘 나오는 헤드폰 있잖아요. 정전형 스탁스 같은 거.
고음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나오거든. 소리 싹 다 뒤로 가버려야 되죠. 왜 내 HLTF가 안 맞으니까. 맞으면 또 다른 건데 안 맞는 상태에서 이 대형만 부스터가 되면 잘 나오면 다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어 커널 있죠. 여기 쑤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여기 측면하라 그래가지고 요 사이에 맺히거든요. 근데 큰 거 있죠. 큰 거. 이걸 쓰면 또 소리가 또 뒤로 가버려요. 그래서 서큐머랄 있지. 아까 서큐머랄 이야기는 그걸 쓰면 소리가 뒤로도 많이 가버려요. 일반적으로. 그게 그런 이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사실 음상적인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별로 사실 뭐 음색이라도 맞지 뭐 음상 정의까지 고려가 돼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뒤로 가니까 내가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시각이 앞에 있는 소리 뒤 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우리는 소리가 이렇게 맺혀지기를 좀 원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카오디오가 그랬거든요. 카오디오 보면 소리 스피커가 뒤에 있을 때 뒷선반 있죠. 트렁크하고 위 연결되는 거기 다 있어가지고 뒤에서 소리가 꽉을 다 넘어왔다고. 지금 그런 차는 없어요. 그 옛날에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스피커 달 기술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소리 크게 나보자 할 때는 뒤로 다 갔었거든요. 지금은 웬만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대시보드 위에 촥 이렇게 일률적으로 펼쳐지는 걸 다 원해.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조수석, 운전석 전부 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기 A 필라, B 필라 이렇게 필라에다가 스피커를 달고 도어 있는 쪽에다가 스피커를 다 옮겨진 거예요. 트위터 위치가. 옛날에는 저 밑에서 소리 나오고 실제로는 스피커 무브는 저 밑에서 나오고 트위터기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부분 뒤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크게 달기가 좋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빨리 피곤해져요. 왜냐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열랑거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 뒤에서 칠 것 같고. 특히 뒤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없는데 뒤에 소리가 다 나오니까 여기서 소리 계속 나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종일 라디오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차가 힘든 게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IS카하고 이런 데서 유색이라는 데서 음질 테스트하는 데가 그 위원으로 좀 있어 봤거든요. 카오디오 옛날에 테스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카오디오가 시장이 많이 안 그렇지만. 그게 점수 룰이 있었어요. 그게 다 점수표가 있어요. 앞에 일률적으로 이미지가 쫙 맺혀주냐 이런 것들이 표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있잖아요. HRTF 상에서 다 이야기를 해줘요. 0도 HRTF하고 180도 HRTF를 빼봤어요. 그러면 이게 다 나오죠. 이게 이게 큰 부분이 있잖아요. 큰 부분이 뭐예요? 다 이게 프론트 쪽이죠. 이쪽이 크죠. 작은 부분이 이제 마이너 쪽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로 가요? 다 리어로 가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디렉셔널 밴드가 아니고 HRTF에서 그냥 다 사실 나온 거였어요. 블라우트 씨는 몰랐겠지. 그 후세 사람들이 HRTF를 연구를 하면서 다 알게 된 건데 뭐 디렉셔널 밴드가 아니지만 이게 근데 헤드폰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연상 모델, 연관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T라는 사람이 1980년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두 단계가 있다고. 위치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색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특성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게 그냥 이건 거죠. 어떤 시그널이 들어와. 띡 하고 시그널 들어왔어요. 시그널 들어오면 일단 내 프로세서는 뭐부터 하냐고 하면 소리가 들어오면 나의 HRTF 셋 있잖아요. 모든 방향 정보 있잖아요. 그게 다 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뒤져보는 거예요. 어디 있지?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이거는 방위가 고도 몇 도 몇 도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하면 소리가 그 방향으로 잡히면서 음색은 플랫한 거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없으면 음색 왜곡으로 들리는 거야. 이거는 음색이 왜곡된 거야. 음상하고 상관없이. 그러면서 음상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머리 내로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양반이 주장한 T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죠? 이 사람 이빨이 세가지고 그 게슈탈트 모델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반기를 못 들었어요. 지가 그렇다라는데 뭐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럼 그렇다고 논리가 하나 틀린 것도 아니고. 게슈탈트 모델이 음향 청지각 모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 말도 그렇겠네. 내가 머리를 확 치잖아요. 그렇죠? 두툼한 외톨이를 보면 또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또 데이터베이스가 HRTF 데이터베이스 싹 다 바뀌어요. 그 상태로.
가발을 확 쓰잖아요. 또 싹 바뀌어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사람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눈을 감고 있더라도 방향을 찾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